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혁명적으로 바꿔드릴 혁명입니다. 자, HLB 주주 여러분들, 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 치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HLB 드디어 몇 년 걸렸습니까? 드디어 우리 HLB의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이 자, 미국 식품의약품 FDA 본신사에 진입하면서 마지막 허가만을 남겨두고 있죠. 자, HLB가 엘레바로부터 정식 허가 심사 개시 NDA를 통보받았습니다. 자, 회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늘 아침부터 발표하셨었는데요. 자, 이 표정부터가 굉장히 상기되셨어요. 한번 보시면은 보통 때는 진양권 회장님께서 이렇게 어두운 표정을 좀 짓고 계셨는데, 자, 오늘은 굉장히 뭔가 살짝 발기스레 조금 상기된 모습과 함께 조금 표정도 훨씬 더 밝아 보이시죠? 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밝게 나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HLB 자회사 엘레바는요, 자,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 그 병용요법을 했죠. 자, 병용에서 썼어요. 병용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무사히 마쳤고 또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유의성도 있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5월 6일 날 지난달에 FDA에 간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에 대한 신약 허가 신청서 NDA를 제출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FDA 같은 경우는요, 자, 늦어도 10개월 내인 5월 16일, 내년 5월 16일까지 허가 여부를 좀 결정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우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신약 허가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환자 생존율을 간암치료제 역사상 가장 높게 효능을 입증했었던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 병용요법이 인종 문제가 많았어요. 인종. 자, 이게 우리나라 동아시아 계통과 아시아 계통과 그리고 유럽권 계통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걸리는 간암이 종류가 달라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C형 간염, 그래가지고 HCV, 그래 아시아 같은 경우는 B형 간염, HPV가 걸리는데, 자, 여기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약들은 좀 유럽군이라든가 아시아군의 좀 특정 계통에 조금 더 반응을 해주는데, 우리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럽에서 조금 더 높은 효능을 보여주기도 하고, 심지어 비바이러스성 환자군에서도 치료용을 또 높게 보여줬어요. 자, 엄청난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NDA 단계에 진입한 평균 신약 허가 성공률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92%. 어마어마하죠. 거의 통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8%의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지만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보통 FDA 같은 경우는 청문회격으로 자문단 미팅을 하는데 이것도 생략해버렸어요. 그만큼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통계가 확실하다는 거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모든 환자군에서 이렇게 처방이 가능하고 출혈 독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은 이런 항암제 같은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세계 최초입니다. 자,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왜 떨어졌냐 이겁니다. 야, 그렇게 좋은 거라면 점상까지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시가총액이 좀 크긴 커. 우리 HLB가 좀 크긴 큰데, 야, 그래도 최근에 한미 반도체만 하더라도 시가 4조짜리였는데 상한가 가잖아. 자, 그런데 이런 대박 뉴스 가지고 있으면 HLB 당연히 상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는데, 궁금증 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뉴스만 보고 달려들으신 개미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궁금증 많으신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도 꼭 눌러주세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뉴스가 굉장히 좋다. 이거는 맞아요. 맞고 이제부터 장기 투자적 관점으로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뉴스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아요. 물론 뉴스가 너무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우리 HLB 같은 경우 이 간암치료가 예를 들어 아예 연구를 안 하다가 갑자기 띵 나와가지고 임상 상상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시장의 참여자들한테 알려져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호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이미 알려졌고, 그렇다면 이 추가적인 뉴스 붙어야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왜 떨어졌냐? 왜? 무려 마이너스 13%나 왜 이렇게 높이 뛰고 떨어졌냐?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자, 이 죽일 놈의 공매도. 이 기관 외인 공매도 새끼들이 아주 그냥 악랄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때려버리는 거면 때려버리는 거. 그런데 이 친구들도 사실 좀 재밌어요. 여기서 자기들도 이런 뉴스면 사실 상한가 보내서 위에서 팔아먹으면 좋죠.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요. 자, 보이시나요? 외국인이 엄청 팔아먹었고요. 기관, 금투 전부 다 미친듯이 팔았죠.
상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친듯이 팔았어요. 그런데 기타 법인은 사고 있다? 정말 살만한 좋은 호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놈들이 공매도를 막 쳤으면 최대한 밑에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즉 공매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뉴스가 떠버리니까 얘들도 당황한 거죠. 일단 밑에서 때려가지고 밑에서 다시 줍자는 그런 전략을 취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보시면 보통 이렇게 미친듯이 상승을 한번 해주려면요, 이렇게 크게 한번 올라주려면 앞에 매물대 소화가 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추가 상장부터 해가지고 신주인수권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여기 물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왔다 싶으면 던지는 이런 악성 매물대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정도 뉴스급이면 미리미리 조금 언지가 있다던가 좀 풀렸으면은 이렇게 꼬리 달면서 매물대 소화해주고 이렇게 해서 날아갔으면 정말 좋았는데, 자, 이게 웬걸 생각보다 좀 빨리 왔죠? 보통 7월 말 정도 우리가 좀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작업을 치면서 톡톡 튀면서 이렇게 저점 올리면 좋은데 갑자기 나왔습니다. 진양권 회장 같은 경우도 아침에 부랴부랴 8시 반에 회사 유튜브로 공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좋은 뉴스가 뜨다 보니 자, 바로 이런 악성 매물대에 걸려가지고 막힌 거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공매도 한번 보시면요, 더욱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무조건 때린 거죠. 자, 보이십니까? 오늘 150억 때려버렸어요. 무조건. 이 좋은 뉴스에. 이 친구들도 아는 거죠. 150억, 최근에 가장 큰 뉴스를 줬던 때도 이렇게 100억, 110억밖에 안 때렸어요. 그런데 이 저점에서 150억을 때렸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리겠다, 눌러버리겠다라는 얘기죠. 왜 누르겠습니까? 본인들이 사야 되니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가격대가요, 지금 요 가격대, 지금 현재 3만원대, 요 가격대가 지금 거의 저점 구간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모아가야 이 친구들도 올렸을 때, 뉴스 받아서 올렸을 때 좀 크게 해먹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고 없이 올라오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 화가 난 겁니다. 에헤이, 왜 이렇게 올라와? 내려가, 다시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려온 거고, 자,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죠. 아직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재료가 많다. 즉 시간적 여유가 많다라는 거죠. 자, 내년 5월이에요. 내년 5월. 그럼 지금 10개월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겠지만, 자, 세력들이 충분히 물량 모아가지고 미친듯이 올릴 만한 그럴 시간은 충분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미친듯이 올릴 때 기간 얼마 걸립니까? 불과 1주, 2주밖에 안 걸려. 1주, 2주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미쳤다고 여기서부터 계속 올려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좋게 해주겠습니까? 절대 안 그런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떴고 모두에게 알려졌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올 뉴스, 어떤 뉴스일까요? 악재 뉴스 좀 더 뜰 겁니다. 좀 더 깰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 털어먹어야죠. 자, 과연 될까? 글쎄 하면서 여러가지 뉴스 떨 겁니다. 자, 그때 절대 털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털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 이 개관놈들과 세력들 하는 짓거리 한번 잘 보세요. 절대 하시면, 지금은 오히려 모아가야 될 시기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몇 개월 뒤 한번 보세요. 자, 대표적인 예로, 그렇다면 어떤 뉴스가 있을까? 자, 그런 건 카나리아 바이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 자, 요때 한번 기억나시나요? 자, 2월달이었는데 무상증자 이슈로 해가지고 미리 올랐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어떤 뉴스 때렸죠? 카나리아 바이오의 아주 악질적인 행동, 자, 무증연기, 미친듯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저는 요때도 오히려 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왜? 저점이에요. 지금 세력들의 평단가입니다. 이런 구간들을 모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도 오히려 좋다. 더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몇 퍼센트 올랐다? 200% 올랐다는 거예요. 200%.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퍼센트가 아니라, 자, 요때 이 고점에서 올릴 수 있는 뉴스가 뭐냐는 거죠. 이러한 재료가 있어야 미친듯이 계속 개미들 꼬드겨가지고 위에서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건데, 앞으로 HLB는 이런 뉴스 질비하다는 겁니다. 왜? 요때 뉴스가 바로 판권이었거든요. 판권 관련된 이러한 새로운 뉴스가 뜰 때마다 그 돈이 관련되잖아요. 얼마다, 이거의 실제 가치가 얼마다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를 더욱더 뿌려주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HLB 같은 경우는 그 판권이 어떻게 될까요? 판권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HLB 생명과학이 한국 판권하고 유럽, 일본에 대한 일부 수익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용치료요법이잖아요.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해서 항서제약이 중국 판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엘레바가 글로벌 판권 가지고 있고요. 판권에 대한 기본적인 담당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판권 다음에 나올 그 계약에 대한 금액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계약이 논의될 수 있는 그 단계에 왔을 때 모든 뉴스가 다 뜰 거예요. 몇 조다, 몇십 조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자, 그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전까지. 자, 시간은 이제 10개월 남았습니다. 앞으로 갈 일 충분하고요. 지금 사야 됩니까? 아니죠. 무조건 떨어질 때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 하락폭에 악재까지 뜨잖아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세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저점에서 잡아야 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너무 오래 물려 있는다면 시간을 길게 끌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주식들 지금 하루 이틀 만에 50%, 60%씩 날아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비용 다 놓치게 되면 너무 아쉽다는 거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돈을 못 벌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진입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어설프게 올라갔다가는 바로 또 공매도 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HLB 대응 전략 전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이 대응 전략 뭐가 써 있습니까? 첫 번째, 매도가 써 있습니다. 매도가. 제가 대응 전략집 작성할 때는 항상 똑같아요. 매도가 써 있습니다.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써 있어요. 자, 얼마의 단기적 목표가, 장기적 목표가 적어 놨으니까 여기 가져가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매수가 있으면 매수가. 자, 신규 진입자분들이 들어가야 될 매수가. 그리고 또는 기존에 자기가 평단가 지금 위쪽에 계산해 놨거든요. 제일 많은 매물대에 있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얼마에 추가적으로 물타면 빠져나올 수 있을지 또는 더욱더 비중을 실어야 될 그럴 자리들 제가 적어놨다는 거죠. 매수가.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재료 적어놨습니다. 재료. 앞으로 리보세라닉 관련해가지고 LCB 뉴스 재료 많겠지만 그러한 재료가 우리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LCB 같은 경우는 그 자체, 그 리보세라닙 그 치료제 자체에 대해 분석해놓은 채널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그게 실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요거 무조건 상간다라고 하시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그런데 재료 분석 차원에서는 그렇죠. 뉴스는 정말 상갈급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재료 하나만 가지고 오르지 않아요. 매물대도 고려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수급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가지고 제가 타이밍 말씀드릴 거예요. 타이밍과 재료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자, 받아가셔가지고 모두 수익 내시는데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조건 모두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자, 받아가시는 방법. 자, 오른쪽에 보이시죠? 자, 010-7625-3168로 자, 문자 발송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HLB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게 뉴스 떴을 때 제가 즉각적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거든요. 저희 HLB 신규적인 뉴스, 추가적인 뉴스, 그리고 새로운 뉴스 나올 때마다 텔레그램 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 저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다시 자, 010-7625-3168로 참여하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보이는 자, 관리의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동향 지켜보시면서 HLB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는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HLB 관련해서 궁금한 점, 그런 점들 또 댓글 남겨주시고 자,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상 저는 더 좋은 뉴스와 함께 우리 HLB 올라가길 응원하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